의대를 못 가는 내신이라도 올해는 무더기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 그래서 저는 재수둥절, 내가 재수인데 내가 의대를 콩고물이라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별로 좋아지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호진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의대 2,000명 정원이 늘어나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기사들도 나왔고 상당히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생이 좋아진다, 지방학생들이 월등히 유리해졌다, 혹은 또는 자사고, 전사고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실제로 뜯어보면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어떤 전형은 사실은 상당히 좋아졌고 어떤 전형은 좋아지지 않은 전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빠질 건 없어요. 왜냐하면 2,000명이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도 좋아진 게 있고 좋아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의대를 지원하지 않은 다른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좋아지는 것도 있고 또 좋아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전형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다 볼 겁니다.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은 당연하고 의대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이라도 끝까지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전형에서 올해 대빵꾸가 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의대 지원에 대한 기초 이해 이렇게 됐는데요. 의대에 대해 지원을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의대를 지원하는 수시 지원서는 약 1.2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2 약간 바깥으로 나가도 합격이 가능하고 1.2 안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상위권 의대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97.5%가 100분위를 가진 학생들이 지원 가능선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게 좀 감이 잘 안 오죠. 97.5%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쉽게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의대 가려면 몇 개 틀려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수능이 어려우면 많이 틀려도 되고요. 그의 수능이 쉬우면 적게 틀려도 합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00분이라고 하는 걸 자꾸 보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게 뭐냐면 모의고사를 보면 100분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 100분위는 난이도와 상관없이 내 대학의 기준을 정하는데 유용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갑자기 이게 의대 설명인데 뭔가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해해 주세요. 이 100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100명 중에서 1명 뽑는다라고 한다면 그 난이도와 상관없이 1%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합격하는 거잖아. 1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2명 뽑으면 2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게 100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산술 평균 100분이 97.5%.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2등급짜리가 하나가 나오더라도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짜리 하나 나오더라도 나머지를 다 99, 99, 99를 찍으면 97.5%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의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조금 길어졌네요. 보니까. 자, 의대는 매년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3,016명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2025년도 기준으로 보면 수시는 1,927명, 정시는 1,089명을 모집합니다. 그냥 우리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수시는 2,000명 뽑고 그 다음에 정시는 1,000명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증원 규모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3,000명 뽑는데 2,000명 뽑으니까 66%가 되니까 수시는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는 약 800명 정도가 증원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기본적인 이해고요.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나눠서 보도록 합시다. 쉬워요. 어려운 거 막 숫자 나오니까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서울권 수시를 한번 보세요. 현재 서울 경기권 12개 대학에서 700명을 내외를 모집합니다. 제가 왜 서울권부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서울권이라는 게 서울 경기권이에요. 지방에서도 특정 어떤 학생이 유리하고 서울에서도 특정 내신대급 학생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00명 모집을 하는데 이 중에서 농어촌, 고른 기회, 카톨릭대, 카톨릭 추천,
그 다음에 논술 전형까지 제가 뺄 거예요. 이걸 빼는 이유는 이거죠. 논술 정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특정 내신대가 유리하거나 뭐 특정 수능을 잘 보는 학생이 유리하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얘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논술도 다 뺐습니다. 논술도 다 빼면 약 550명 정도가 서울권 수시로 뽑습니다. 12개 대학에서 그러니까 550명을 뽑으니까 증원 규모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서울은 50%, 지방은 70%의 증원이 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제가 예측한 거예요. 66%인데 지방을 더 많이 뽑는데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뽑을 거다라고 보면 실제 서울권 수시에서 늘어나는 인원은 약 250명 정도가 늘어날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거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이건 무슨 뭐 커트라인 예측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할 것 같았는데 그건 지들 마음이지 뭐. 어쨌든. 자, 서울 경기권에서 12개 대학이 있으니까 한 학교에 20명 정도가 증원이 되니까 상당히 많이 증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한번 해볼 만하죠. 20명씩이나 의대 정원이 더 늘어나니까 내신 커트라인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서울권 교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거 서울권을 좀 더 쪼갰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서울 지역은 교과 전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총 6개 정도가 되는데 이게 서울 경기권이요. 또 왜 경기도 그래? 그러는데 지금 지역인재로 가지 못하는 지역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서울권이라고 그러면 아, 서울 경기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총 6개 대학이 있는데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카톨릭대학교, 가천대, 인하대, 경희대 이렇게 해서 70명밖에 모집하지 않습니다. 70명이면 어떻게 되냐? 35명, 30명 정도 증원이 돼요. 아마 35명을 안 넘을 거예요. 교과 전형을 별로 안 좋아해요. 서울 경기 지역이. 그러면 결국은 30명 증원된다라고 한다면 이 6개에 5명 정도 증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커트라인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고대 4합5예요. 이 고려대학교 4합5는 매우 가혹한 최저입니다. 거기다가 과탐이 평균이죠. 그러다 보니까 1.3 바깥의 학생들도 실제로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합격해요. 그랬더니 이번에 고대에서 뭐 우리는 뭐 커트라인 1.16의 최저 커트라인 평균이다 뭐 이런 거 발표했어요. 지들도 막 왜냐면 딴 데가 다 높은데 지네만 좀 떨어지니까 이랬는데 최저가 높아서 자기네들이 뭔가 이렇게 커트라인이 올라가서 우수한 애가 많이 온다 이런 걸 홍보하려고 한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냥 홍보 안 돼. 정상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 그걸 굳이 막 이렇게 홍보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도 알고 있어. 걔네들이 무슨 내신이 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능이 매우 우수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아무튼 지발이 저리니까 뭐 그런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고대는 어떻게 되냐 하면 1.3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연세대학교 이게 3합5예요. 최저가. 3합5. 그러니까 영어 3등급 받아도 되는 거고 영어 3등급이고 나머지 11 받아야 된다니까 3합5고 카톨릭대도 4합5인데 카톨릭대 4합5는 역대로 다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천대 인하대는 3합3이야. 경희대는 3합4야. 이게 최저가 이렇게 되는데 최저가 높은 편이죠. 최저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맞추고 애들이 잘 가. 그래서 커트라인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1.1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해. 자, 그런데 5명 더 뽑는다고 거기에 1.15나 1.20이 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좀 억울해. 수능도 진짜 잘하고 그리고 내신도 진짜 1.0에 육박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대한 뭔가 수혜는 없다.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별로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높은 최저를 맞추는 최상위, 극상위라고 할게요. 극상위 내신 학생들에게는 사실은 이번에 2,000명이 늘어난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 경기권의 학종을 좀 보도록 합시다. 학종은 뭐 12개 대학에서 다 뽑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학종, 그러니까 고른기회 등을 제외해서는 약 500명 내외를 선발합니다. 이렇게 선발하는데 그러면 증원은 한 250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 총 15개 전형. 이게 왜 15개냐? 12개 대학인데. 이게 한 학교에 학종이 2개씩 두는 학교들도 있어. 서울 경기 지역은 하여튼 학종이야, 학종. 그래서 서울대 직윤으로도 의대 뽑고 일반 전형으로도 의대 뽑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중대, 융합으로도 뽑고, 탐구로도 뽑고, 제가 미안해요. 고대 생각났어요. 이제 고대, 궤적으로도 뽑고, 학으로도 뽑고, 이러니까 15개야. 15개 전형에서 250명 정도를 증원하니까 15명을 뽑아요. 어쨌든, 자, 봐봐요. 250명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무슨 커트라인의 하락이 나타날 만은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일반고 한 1000개 정도 되는 일반고의 학생이 야, 여기 정원이 보니까 15명 늘어났대. 그러니까 네가 의대는 못 갈 것 같은데 올해는 서울 경기권의 의대는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님도 별로 없을 거고, 학생도 일반고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에이 학종인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반고 학생이 서울 경기권의 학종에 확 몰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쨌든 비교과 베이스의 전형이니까 서울대 직윤을 제외하고, 내가 좀 이거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막 한다. 그죠? 서울대 직윤은 사실은 내신 전형이나 마찬가지잖아. 여기는 사실은 보니까 약간 좀 낮아지기는 할 것 같아. 그래도 1.04 바깥으로는 사실은 뭐 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비교과가 아주 높아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데는 무슨 커트라인이 막 일반고 내신 커트라인이 뚝뚝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나 스스로도 일반고에 있는 나 스스로도 그래 뭐 이번에 15명 넣었으니까 나도 넣어보자. 물론 말도 안 되는 학생도 넣기도 하지만 내가 될 것이다 라고 넣는 학생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누가 많이 넣을까? 자사고, 특목고, 전사고 이런 학생들은 실제로 15명 정원이 늘어났으니까 자사고, 전사고, 특목고를 많이 뽑아주는 이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원할 거다. 이는 모르겠어. 왜냐면 걔네들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내 말 들어. 지원하면 올해 대박 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하나고, 그 다음에 상상고, 그 다음에 뭐 민사고, 이런 학생들이 3등급 바깥으로 나가면 의대 가기가 좀 힘들어요. 아주 특별하게 가거나 그러지 않으면 걔네들도 사실은 3등급 바깥에 나가면 힘든데, 올해는 내 말 듣고 3점대 초중반까지 넣어봐. 그리고 합격이, 의외의 합격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서울 경기권 학종은 얘네들한테로 좀 더 많은 큰 특혜가 될 거다. 처음 나왔다 보니까 자사 특목고에서는 지원자도 늘고 합격자도 증가해서 큰 혜택이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자사 특목고만 좋아지네요. 서울권 같은 경우는. 지방권 수시를 한번 봅시다. 지방권 수시. 지방권 수시는 약 1,300명 정도를 모집합니다. 상당히 많이 뽑는데, 그렇다면 증원 규모는 한 900명 정도로 제가 좀 많이 잡았어요. 왜냐하면 지방을 더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900명 정도가 증원이 되는데, 지역인재 증원 비율이 가장 높다. 이거는 뭐 확실합니다. 어쨌든 발표를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지역인재가 좀 더 많아지겠죠. 자, 최저 없는 지역인재는 3개 대학 중에 23명. 제가 이걸 왜 적었느냐 하면, 자, 최저가 없는, 그러니까 사실 지방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력이 일반적으로 약합니다. 아예 고3 때 수능 포기하고 내신만 하는 학생 최상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지방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학교에서도 오히려 그걸 권장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 그런 학생들이 최저 없는 대로 넣을 수 있는 지역인재가 몇 명이냐 하면, 야, 세계대학 23명밖에 안 돼. 이게 순천향대, 건양대, 또 어디 있나 보니까 계명대, 야, 충청도는 좋겠다. 2개나 있네, 보니까. 자, 이 학교밖에 없어요. 이 학교에 그것도 23명이면 증원이 전체가 몇 명이 돼? 전체 통틀어서 10명 늘어나.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거의, 이득이 없다. 그러니까 커트라인 안 내려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수능 못하는 지방학생은 의대 가는데 유리함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지방생이라고 다 똑같은 학생이 아니야. 적어도 지역인재의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수능을 잘하는, 수능력이 있는 지방학생이라면 실질적인 이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야 되는데, 이거 잠깐 보고 앞으로 다시 갑시다.
최저 있는 지역 인재를 봐봐. 최저 있는 지역 인재를 보면 약 720명을 뽑는데 그러면 전체가 몇 명이에요? 5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24개 대학에서 20명씩 증가하게 된다는 셈이 되는데 이게 감이 잘 안 올 텐데 지역 인재 엄청나게 많이 뽑아. 전남대 의대 같은 경우는 약 80명 뽑거든. 아마 78명이었을 거예요. 작년 기준이에요. 제가 올해 기준은 아직 몰라요. 어떻게 정원이 결정될지는 이제 좀 지나서 4월, 5월 돼야지 나옵니다. 자, 그럼 80명에다 20명 증가하면 100명을 뽑는다. 의대 100명? 허걱 한 전형에서?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요. 지역 인재는 빵꾸 난다. 최저 있는 지역 인재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봤어요. 안정권이야. 이거면 된다가 아니라 경상도에서 1.5면 올해 의대 무조건 간다. 1.5면 무조건 간다. 단 최저가 높아야지. 선생님 왜 지역을 나눴을까요? 제 의대 편을 보세요. 제가 의대 바이블을 하나 만든 게 있어. 한 2년 전에 만들었나? 제가 오래간만에 찍어서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꼭 보세요. 거기 보면 커트라인 이런 것들 나오는데 경상도 학생들의 수능력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요. 그래서 매년 커트라인들이 지역 인재라도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1.5 바깥도 확실하게 된다.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 강원, 충청, 전라 1.7 합격 안정권. 이거 안정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합격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이 지역권에서는 2.0이면 사실은 연고대도 가기 힘든 거잖아. 그런 학생들도 지역 인재로 간다. 단 수능력이 있는 학생들이에요. 이런 학생들도 분명히 나올 거야. 물론 지가 얘기 안 하면 모르겠지. 보통 그렇지만 우연히 알게 되면 좀 화제가 될 텐데 제가 미리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더 좋은 것도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아마 이렇게 돼서 2.0 바깥으로 정시 2월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2.0 바깥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점점 많아지면 대학은 어떻게 할까? 점진적으로 제 말이 맞을 거예요. 99% 맞을 거예요. 점진적으로 지방에 있는 의대의 지역인재 최저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사실은 수능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의대 가기가 점점 쉬워지고 올해는 더 낮아지기 전에 가는 거니까 수능만 받쳐진다라고 한다면 내신이 많이 안 좋다고 좀 표현하기는 좀 그렇다. 의대를 못 가는 내신이라도 올해는 무더기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 그래서 저는 수능력 있는 지방학생이 올해 최고의 수혜자다. 이상 더 수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수혜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요. 앞쪽으로 가서 여기서 잠깐 이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지방의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의대는 지방 애들만 가나요? 아니요. 여기에도 일반 전형도 있고 교과 전형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 있는 애들이 가서 시험 볼 수 있는, 가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들이 있어. 그것도 같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늘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서울도 늘어나고 지방도 늘어나게 되는데 지방권 의대를 가는 학생들은 1.2 바깥의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 그러니까 1.4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서울 경기권 학생이죠. 이 학생들이 지방의대를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합격할 수 있을까? 올해는 합격해요. 작년까지는 합격하거나 못하거나 이랬었는데 지원 잘하면 당연히 그것도 합격한데 1.4, 1.5까지도 올해는 합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무 대학이나 지원하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가 3합 4 정도의 높은 지방권 의대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결론은 뭐야? 이것도 수능력이 있는 서울 경기권 학생들도 혜택이 있다. 혜택이 있다.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수능 얘기를 하는데 의대 정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수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정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존에 1100명 정도의 모집이니까 정원수로 본다라고 한다면 한 600명 정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600명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전 딱 보면 이제 보이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 600명이면 엄청 많이 뽑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거를 정시를 의대 못 가는 애들의 그 밑에 애들을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몇 명 정도를 뽑나? 보면 치대가 257명 뽑아요. 한의대가 234명을 뽑아요. 약대는 이거보다 더 많아요.
이거 이렇게 표시해야겠다. 그지? 이게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갈 것 같아? 옛날에는 이렇게 갔단 말이야. 이 600명들이 어떻게 갔냐 하면 의대가 안 되니까 치대로 가거나 아니면 한의대로 가거나 약대로 분산이 되는데 그냥 이걸 분산하면 뭐 치대는 애들이 의대 못 가면 치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좋아. 치대는 257명을 다 가져간다라고 치고 한의대 같은 경우는 가천대까지 서울 경기권 가천대 한의대까지 약대 같은 경우는 서울권 약대까지 이거는 경기권 제외하고 그냥 서울권 약대까지 뭐 경기권 야 송도도 경기도 아니야 그런데 이거 연대 그냥 서울권이라고 치고 뭐 이렇게 해서 서울권 약대까지 봤을 때 이 학생들이 이제 의대를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서울권 약대 학생들이 가는 거니까 많이 좋아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봐야 돼. 얘네들이 지원할 때는 성적이 안 나와서 여기를 가는 거지. 정시니까 무슨 소신 뭐 이런 애들 보면 있긴 있어. 있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의대 못 가니까 약대 간다 이래도 된단 말이야. 수시는 안 되잖아. 수시는 애들이 뭐 약대로 다 맞췄다가 의대 가기가 학종으로 가기가 좀 쉽지 않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넓게 비교과 만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어쨌든 자, 그런데 정시잖아. 그럼 내가 성적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지. 이렇게 되는 이 애들의 애초의 목표는 뭐였어? 의대였어요. 의대였던 애들이 그러니까 치대 혹은 한의대 상위권 혹은 약대 상위권을 가게 되니까 한 서너 문제, 한두 문제 더 틀리고 그리고 나서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막 뭐 내가 보니까 나는 연고대밖에 못 가는데 좋아 이제 의대로 목표를 해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대 마지노선이 97.5%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한 96.5% 정도로 떨어지게 되고 약대 마지노선이 실제로 96%니까 그거보다 윗선으로 결정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 재수생들이 들어온다. 재수생들이 정시를 제일 많이 가죠. 많이 가요. 그렇게 많이 가는데 재수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뭐 커트라인 떨어지고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왕창 붙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미안해. 제가 욕할 뻔했다. 근데 좀 뭘 좀 알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입시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입시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재수생이나 고3이나 사실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별로가 없나 아예 없어요. 예를 들어서 354점의 재수생과 354점의 고3은 똑같은 354점이에요. 그리고 재수생은 매년 상수예요. 고3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재수생은 조금씩 더 늘어난다고 해도 그냥 고1, 고2, 고3, 고4가 있는 거야. 그런데 고3과 고4는 구분이 없어. 그냥 정시에서는. 그냥 얘네들은 점수인데 왜 자꾸만 구분해서 이야기해.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뭔가 불안한 게 생기는 거니까. 의대는 불안할 거 생길 게 하나도 없어. 2,000명이 늘어났으면 무조건 모두가 다 좋아. 누가 더 많이 좋아지고 누가 조금 좋아지고 좋아지는 게 없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자꾸만 무슨 재수생을 흉노조처럼 그냥 재수생이 들어오면 뭔가 달라진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97.5%에서 96.5%의 여기 해당되는 애들이 재수생이 많아야 재수생이 혜택이 가는 거야. 그렇게 되겠냐고. 재수생들도 이렇게 있어. 저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재수생들 다 있어. 재수둥절. 내가 재수인데 내가 의대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그냥 정시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건 아니다. 이제 치대 가려는 애들이 의대 가게 됐다. 원래 의대 가려고 했었는데 좀 한두 개 틀려가지고 나 의대 못 가게 울다가 올해는 보니까 정원이 늘어나서 가게 됐네 이렇게 되는 거 정도다. 막 갑자기 애들이 뭐 너무 좋아져가지고 의대 꿈도 못 꾸던 애들이 가고 이런 것처럼 얘기해서 막 직장을 때려치고 의대를 하네 N수생들이 몰려오네. 제발 언론이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갑자기 얘기하다 내가 왜 흥분하냐 그죠.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정리했어요. 수능력 있는 지방 내신 상위자 얘네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뭐 이렇게 표시를 멋지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매우 유리. 그죠? 얘네가 제일 유리해요.
자사, 전사, 특목고 학생들 수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보통 서울에는 최저 없는 대학들의 의대가 꽤 있죠. 성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 서울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 중대 있고, 뭐 계속 나온다, 계속. 경희대 있고, 한양대 있고, 너무 많다. 여기 수혜 없어도 되잖아. 이런 대학들의 자사, 전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올해 많이 간다. 네, 그러니까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많이 간다가 아니라 많이 가라. 올해 많이 붙을 거다. 내 말 들어. 자, 그 다음에 수능력 있는 정시로 얘네들 유리하긴 하지. 근데 우리가 지금 막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얘네가 뭐 제일 유리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장이다. 의대 갈 애들이 의대 간다. 의대 갈 애들이 한두 개 틀려가지고 치대 가려다가 의대 가는 게 지금 그거다. 지금부터 네가 뭘 죽어라고 해가지고 의대를 간다? 갑자기 목표가 바뀌었어요. 건대에서 의대 가려고 목표가 바뀌었어요. 안 돼. 그러지 마. 그리고 정시는 잘 나오면 가는 거야. 그걸 무슨 목표를 세우니. 그냥 점수 잘 나오면 의대 가는 거야. 수능력 있는 서울, 경기 내신 상위자. 얘네들이 제가 내신 상위자가 아니라, 그렇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조금 유리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1.4등급 내외의 학생들도 이제는 의대, 지방의 의대? 뭐 이런 데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됐으니까 얘네들도 좀 유리하죠. 수능력 있는 서울, 경기 내신 극상위자 얘네는 유리할 게 거의 없어요. 조금 유리 써놨는데 거의 유리할 게 없다. 그러니까 1.10 이내에 들면서 뭐 카톨릭대 최저를 맞추고 뭐 이런 학생들한테는 사실은 그렇게 큰 게 없다. 차라리 내신 베이스가 강한 학종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것도 다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의대 바이블편을 봐요. 물론, 1년 됐으니까 너무 낡았지만, 꼭 보세요. 꼭 보세요. 보면, 그래. 이 학교는 보니까 자사고 많이 뽑아주는 거야. 이 학교는 잘 안 뽑아주는 거야. 이런 것도 있어요. 일반고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꼭 의대 가려는 학생들 봤으면 좋겠어요. 수능력 없는 서울, 경기, 지방, 일반 내신 상위자. 쉽게 그냥 내가 너무 어렵게 써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수능 잘 못하는 서울이든 아니면 지방이든 이런 학생들한테는 유리함이 없다. 올해의 사실은 제일 큰 캐치프레이즈는 뭐 언론에서 뭐 얘기하는 것처럼 재수생 좋다 이게 아니라 제일 큰 캐치프레이즈는 뭐냐 하면 수능 잘해서 수시로 가는 거야. 수능 잘해서 수시로 가는 거야. 수능 잘해서 뭐 정시로 가는 건 당연한 얘기고 수능 잘해서 수시로 가자가 올해의 캐치프레이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이거 진짜 내가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야. 의대가 2,000명이 늘었으니까 이제 그 밑에 대학들은 엄청난 수혜를 얻을 것이다. 부터 해서 내가 지금 뭐 경기권 아니면 지방대 가려고 하는데 나한테도 뭔가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커트라인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는데 그렇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물론 영향이 가긴 가요. 그런데 어떻게 가냐 하면 의대 애들이 쑥 빠지면, 그러니까 의대 갈 애들이 쑥 빠지면 혜택을 보는데, 그런데 그 혜택을 보는 애들이 또 여기로 또 올라가니까 떨어진 애들이 올라가니까 여기 혜택을 보고 조금씩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나비의 날개짓이 허리케인이 되는데 거꾸로 보면 돼요. 입시는 여기에 허리케인이 나중에 저 밑으로 가면 그 다음에는 영향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누가 제일 유리하겠냐라는 거예요. 가장 유리한 의대 합격권을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원래는 떨어져서 얘네들이 연고대 가고 막 이랬는데 의대를 떨어지고 약대를 가거나 이렇게 갔었던 애들이 의대를 붙으면 그러면 더 유리한 데가 어딘가라는 곳인데 메디칼 계열은 다 유리해요. 제가 너무나 당연해서 그냥 적지 않았는데 어차피 의대권이라고 생각하고 적지 않았는데 의대와는 전혀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리한 애들 한번 생각해봐요. 1.2에서부터 1.7까지의 최저를 맞추는 지방학생들 감이 딱 와야 돼. 1.2인데 최저가 있는 전형이 뭐지? 서울대 직윤. 서울대 직윤은 어디 갔냐? 내가 좀 보기 좋게 서울대 직윤. 서울대 직윤 커트라인이 떨어질 거예요. 1.4까지가 보통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1.5대도 올해는 붙을 거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
최저 맞추는 1.5, 1.6, 1.7 요 정도 학생들이 의대를 간다 그랬잖아. 지방 학생들은. 그러면 이 최저가 있는 1.7까지의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는 데가 어딘가 보면 연고서성한 교과예요. 자, 이거 다 교과죠. 지금도 교과라고 하자. 이제 좀 교과라고 봐야 돼. 이런 걸 잘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올해 정확하게 겹치는 데가 어디냐 하면 그냥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교과는 많이 떨어질 거다. 여기는 0.1 정도 떨어지지만 밑으로 가면 갈수록 0.2에서 0.3까지 떨어진다. 교과는 내신이 촘촘해요. 0.3 떨어지는 건 커트라인이 0.3 떨어지는 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커트라인 하락이 여기서 나올 거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 더군다나 1.4 내외의 서울 경기권 학생들도 의대 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네들까지 하면 연대, 고대 빠지는 학생들 많다. 그리고 서성하는 더 많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찍기 전에 정확히 5분 전에 이거 찍으려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봤는데 보니까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간호대에서도 1000명을 더 뽑는데 근데 내가 안 읽었어. 지금 이거 찍느라고 다 읽지 못했어요. 좀 자세하게 보고 찍으려고 그랬는데 빨리 찍어야 된다는 부담감에 제가 그냥 들어왔는데 만약에 간호대까지 늘어난다. 간호대까지 늘어난다. 라고 한다면 간호대가 여기 영향을 미칠까? 예, 영향을 미쳐요. 간호대가 보통 서울 상위권까지의 마지노선이 1.75 저는 그냥 1.8까지 이 정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권까지가 2.0 이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얘네들까지 빠지면 더 빠질 거야. 중대 밑에까지 빠지게 되고 경희대까지 더 빠지게 될 수도 있다. 경희대 라인까지도 빠지게 된다. 뭐가? 교과 전형이. 이전까지는 제가 작년에는 학종이 빠진다. 학종으로 노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학종으로 합격한 학생들 많아요. 일반고 학생들이 학종이 유리한 전형들이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학종으로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들이 좀 많아졌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올해의 빅뱅은 어디서 나타난다? 교과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 많이 떨어지니까 교과 전형을 전년도 기준보다 0.2, 0.3까지도 낮춰서 지원해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찍으면서 정치 이야기를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유튜브에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늘리는 것도 좋아요. 저는 늘리는 게 굳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간호대도 늘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갑작스럽게 뭐가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막 늘어나는 그 과정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과정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뭔가 이게 정당의 정치에 유리한, 정당 정치에 유리하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냥 대책 없이 이렇게 늘리는 것보다 사실은 여러 가지 천천히 늘린다라고 한다면 반대할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어떤 자신들의 입장과 또 정치적 입장이 같이 겹쳐지니까 어떻게 돼? 엄청나게 부딪히게 되면서 양쪽이 극단으로 가니까 이렇게 된 거야. 늘리면 안 돼 쪽하고 그리고 우리는 늘릴 거야 라는 쪽하고 부딪히니까 이렇게 되잖아. 늘리는 쪽, 늘리면 안 돼가 아니라 그래 맞아. 좀 더 늘리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쪽도 마찬가지. 좋아, 그러면 늘리는 걸 어떻게 늘릴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는 이런 부분들의 리더가 좀 더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사회가 리더가 되면 소통과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를 좀 더 좋게 한다. 꼰대 같은 얘기다. 오래간만에 찍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결론, 최상위 교과 전형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교과 전형에서 전년도보다 커트라인이 많이 떨어질 거니까 교과 전형에 대한 부분들의 전년도 커트라인보다 좀 낮게 넣어도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학종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얘기 안 하려다가 그것도 이야기하자. 괜히 이쪽으로 딴 데로 빠져가지고 정치 이야기하고 이래가지고 좀 빠져가지고 그러는데 왜 도대체 교과를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잘 봐봐요. 서울대 학종은 최저가 없어. 그리고 서성한 중까지도 다 아까 제가 그랬죠. 여기까지 영향력이 되게 클 거라고. 여기도 다 최저가 없어.
최저가 없는 데에서의 일반고 학생들은 카오스예요. 여기는 자사고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비교과도 들어가고 내신이 뒤바뀌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보다 가장 확실한 대로 넣는 게 좋다라는 거야. 커트라인은 교과는 어쨌든 내신 베이스니까 내신이 떨어져도 합격할 수 있다면 거기를 넣어야지. 그래서 올해는 과감하게 교과 전형으로 넣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동영상을 오래간만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 동영상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 닥치고 수능. 닥치고 수능. 올해는 수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의대,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 정시도 그렇지. 정시는 최저가 아니지. 수능이 잘 나오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모두 다 수혜를 입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수능 잘하는 학생이 사실은 재수생이냐 고3이냐 뭐 상관없이 지방이냐 서울이냐 상관없이 수능 잘 나오면 수시에서도 혜택을 받고 정시에서도 혜택을 받는다. 누가 또 그런 얘기 할 거야. 너 정시론자잖아. 맨날 정시 얘기하는 거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맨날 하는 제발 입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수시는 6, 정시는 4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맨날 이렇게 얘기하죠. 수시는 2, 정시는 8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뭐 정시 늘리라 그러는데 아니야. 이미 정시가 80%야. 이때 정시는 정시가 아니라 수능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 수시에서도 최저 자격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최저 자격 기준이 있는 게 가장 확실해요. 없는 데는 아까 얘기했잖아. 카오스라고. 그러니까 최저 자격 기준이 높은 데를 가는 게 내가 가장 안정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야. 그래서 뭐 수시는 알 수 없다 이따 얘기하는 게 내가 수능을 못해서 알 수 없는 거야. 수능만 잘하면 수시도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못해요. 외고 3등급 때 고대하고 뽑아줘.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진다고. 그게 제일 확실해. 궤적이 확실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결국은 뭐다. 수능을 잘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영수를 열심히 하자 그랬더니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맨날 국영수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선생님 과탐은요. 근데 과탐 중요해요. 정시에서 비중도 높아.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국영수를 자꾸 이야기하냐 하면 변동성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이야기를 해요.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과탐은 변동성이 커. 그런데 국영수는 변동성이 크지 않아. 그러니까 국영수로 맞추는 게 최저를 맞추는 게 가장 좋다. 그걸 맞춰놓으면 뭘 이렇게 생각해도 의외의 경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뭐 영어 이제 등급제니까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어가 등급제니까 영어 등급을 1등급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의대 간다고. 영어 열심히 해. 국어도 열심히 하고 수학도 열심히 해. 물론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상대적으로 국어, 영어를 열심히 해라. 국영수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셋 다 중요하다. 과탐도 중요하다. 근데 그것 때문에 국영수 뭔가를 하나를 포기하고 최저를 맞추는 전략이 그렇게 좋지 못하더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꽤 많더라. 그러니까 국영수 열심히 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헛물 켜지 마라. 제가 이야기했잖아. N수생이라고 유리한 거 별로 없어요. 정말 없어요. 뭐냐면 뭐 정시가 갑자기 확 늘어나가지고 대학이 지금은 어디야 뭐 건대 갈 학생이 의대를 가게 되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장 때려치지 마. 그냥 직장 다녀. 그리고 반수하지 마. 지금 대학 만족하면 그냥 다녀. 의대 갈 모의고사 성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도전해봐. 그래서 좀 잘 안 나와서 치대 갈 성적이 나왔는데도 오래 가는 그런 거니까 너무 그냥 무조건 N수생은 뭘 다 공부 잘하는 거. 내가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뭐 그런 거 있어. 나이 40에 한의대 갔다. 그 사람 하나야. 뭐 고등학교 때 어둠의 자식으로 막 이러다가 결국은 내가 의대를 가게 됐다. 와, 걔 하나야. 무슨 N수생, 장수생이 다 성공하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유튜브들 때문에 내가 유튜브 안 한 거예요. 진짜로. 1년 동안 안 한 게 뭘 하나를 이야기하면 쫙 휩쓸리고 그게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 유튜브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것들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중위권도 아까 얘기했죠. 큰 변동이 없어요. 뭐가 더 좋아지거나 이러지 않아. 문과?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그렇잖아. 여기 뭐 영향 끼칠 게 하나도 없어요. 물가 좋아질 거 거의 없다. 뭘 생각해내서 좋아진 걸 찾으면 있기는 있지만 좋아질 거 없다. 지금 문과 학생과 학부모님이 여기까지 봤다면
조금 반성하긴 해야 된다. 뭐가 또 콩고물이라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별로 좋아지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 마라. 나빠질 것도 없잖아. 그죠? 왜냐하면 나빠질 건 1도 없어요. 그죠? 뭐 어차피 2,000명이 늘어났으면 어느 정도의 혜택은 조금씩 들어간다. 특히 혜택이 매우 큰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부분들에서 막 내가 이거 막 불안하니까 뭐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막 불안하니까 수학 포기하자. 그래서 이거 수학 포기하고 그리고 딴 과목으로 최저 맞추자.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이러는데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회피 전략은 회피일 뿐이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회피와 포기다라는 거예요. 수능은 마라톤과 같아서 보통 2학년 말에 처음 뛰기 시작해서 9월쯤 돼봐야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어요. 중간에 내가 잘 못 봤다고 해서 그래 나는 이거 잘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끝까지 가봐. 그리고 나서 그때 9월 가서 포기하면 되잖아. 선생님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을 제가 거기에 쏟았던 그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그리고 그 딴 거 공부할 것도 많은데 이걸 했다고 해서 네가 딴 걸 열심히 한다고 할 수도 없어. 다 최선을 한번 다해봐요. 최선을 다해보고 그때 안 되면 9월에 가서 좀 포기하면 된다. 너무 그렇게 두려움으로 희한한 전략을 짜지 마라. 올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묵묵히 수능을 해나가고 묵묵히 내신을 해나가면 된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그거예요. 내신 잘 나오면 수시로 가면 돼요. 간단해요. 그리고 내신 안 나오잖아? 그럼 정시로 가면 돼요. 무슨 뭐 수백만 원짜리 컨설팅을 받아서 비교과를 바꿔서 어떤 전략으로 간다? 없어. 그거 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마. 뭘 다 하지 말래. 무슨 논술로 뭘 이렇게 가겠다. 논술도 정원이 늘어났으니까 논술도 의대 논술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지 마.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논술은 정실어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논술로 합격하면 너무 좋고 없으면 그냥 정시로 가자. 선물 못 받고 정시로 가자. 라고 하는 게 논술이야. 이걸 무슨 새로운 전략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러지 말고 그냥 내신 열심히 해요. 내신 안 나오면 그냥 정시로 가면 돼요. 너무나 간단하잖아. 입시는 여기에 다 들어있어. 다른 거 없어요. 너무 꼰대 같은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큰 비가 내려도 그릇이 커야 그 물을 담을 수 있다. 가뭄이 오고 그러다가 단비가 폭우처럼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냐만 내가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막 흥분하면서 막 비가 내린다 라고 해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물 받아 먹자 요만큼밖에 못 받아 먹어요. 그동안에 열심히 그릇을 만든 사람은 그걸 다 받아 먹을 거라고. 그러니까 휩쓸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내신 열심히 하고 수능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